자, 우리 16번도 좀 별표를 치시고 16번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무조정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여기 이 대손충당금입니다. 먼저 여기 한도 초과로 옳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회사가 계상한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손충당금이고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우리 교재는 잘 돼 있으니까 T 계정이에요. T자니까 이거. 근데 아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래는 이 설정액이 이게 대손상각비인데 100만 원 하시면 안 되고 300만 원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한도가 있고 해당액이 있어요. 회사 계상한 대손상각비 걔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한도는 뭐냐?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1%와 실적률 중에 큰 건데 실적률이 2%잖아요. 2%를 하시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설정 대상 채권에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부관 가지급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설정 대상 채권은 1억이에요. 1억.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20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도 초과가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100만 원이죠. 한도 초과는 100만 원. 그 답은 2번이 된다. 얘도 좀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만 알고 있다면 쉽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그럼 회사가 계상한 이게 대손상각비라고요. 근데 이게 총액법에 의한 대손상각비가 돼요. 그럼 총액법은 뭐냐? 기말 잔액을 쓰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잔액을 쓰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도 있죠? 한도는 뭐냐? 설정 대상 채권. 요거 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뭐 보증 채권. 그죠? 보증 승고에 대한 뭐 구상 채권. 이런 것들 안 하잖아요. 그죠? 대손 처리도 안 되고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뭐 제외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부관 가지급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충당금 설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긴 대손 나도 네 책임이에요. 얘는 경비 처리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잘 보시고 여기는 그냥 참고용 보시면 돼요. 여기 단기 감소액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상기한 금액으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거죠. 만약에 요건을 충족 못하면 송금물상 유보하고 여기다 더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얘는 좀 심플한 형태의 문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그냥 개념만 묻는 거야. 개념만. 우리 시험 자체가 그냥 개념만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6번 문제. 근데 16번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걸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일 힘든 게 여기 해당액이 선생님 여기 100만 원 아닐까요? 1번 찍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한도 미달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아, 이게 지금 이 대손 충당 이 개정이 총액법이고 보충법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보충법이라고요. 총액법을 하면 어떻게 되냐? 500에서 300을 하면 200 남죠? 200을 다 환입. 그리고 300이 되려면 200을 더 설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총액법, 보충법 제가 기본 강의 시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6번. 자, 17번은 그냥 외워두세요. 17번은. 자, 법인세법상 준비금. 이렇게. 그렇게 여기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요거는 없더라. 답은 1번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그 준비금 있죠? 기본적으로 누구냐?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준비금 요걸 외워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어요. 그죠? 요것만 잘 숙지해 두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비행기라든 뭐 이게 사고가 난다 이렇게 그죠? 아니면 배요 해상 사고가 난다. 지금 딱 좀 좋다고 하면 그렇죠. 그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가니까 호르무즈 그 해협에서 거기도 뭐냐 해상 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뭐 드론이니 뭐니 뭐 포를 쏜다든지 뭐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유조선 침몰해요. 그럼 보험회사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험 막 가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보험회사가 뭐 이익 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사고 하나 큰 거 나면 그럼 회사가 휘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금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요거는 17번은 암기해야 될, 단순 암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다.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준비금.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다. 답은 1번이 된다. 자, 여기 18번은 좀 별표 치시고, 이 18번은 조금 이제 어렵다는 18번은 좀 어렵다. 그래서 3회차가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무조정을 다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물어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얘는 고가 매입이에요. 고가 매입. 여기 있죠? 특수관계자, 대주주인 김한강 씨로부터 여기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 매입했지. 이게 바로 뭐냐? 고가 매입. 그러면 고가 매입하면 얘가 특수관계인이니까 뭐냐? 부당해산 부인이에요. 그리고 고가 매입일 때는 우리 이런 말을 썼죠. 동시조정. 또 얘를 양쪽 조정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자산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손금산입 건물 2,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리고 다시 손금불산입 그리고 부당해산 부인 2,000만 원. 그 다음에는 김한강 씨니까 배당이라고요. 그러면 요 세무조정 자체는 쉽게 말하면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요. 각성소득에 영향이 없대. 이거 자체로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감가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사비는 얼마가 될 거냐?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게 지금 3,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감가사비로 회사는 300만 원씩. 근데 세법상 취득가액이 얼마냐? 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감가가 인정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유보 사후 관리. 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10년 동안. 그래서 얼마가 되냐? 200만 원이 증가한다고요. 그게 유보 사후 관리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자, 얘는 특수관계인이에요. 대주주니까 고가 매입이죠. 부당해산 부인이 되고 얘는 동시조정이 된다. 동시조정은 어떻게 되냐? 다음처럼 해야 된다. 자산 감액을 해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 부당해산 부인으로 배당에 얘는 유보. 아니 부당해산 부인으로 얘는 배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앞 페이지 제가 썼어요. 동시조정. 이걸 양쪽 조정 또는 동시조정이죠. 자산을 감액하고 얘를 부당해산 부인으로 한다. 그럼 이거 자체로는 과세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플러스 유보로 사후 관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냐? 200만 원만큼. 그 이유가 뭐냐? 세법상은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10년이니까 100만 원씩이 상각비입니다. 이렇게. 근데 회사는 300만 원 잡았죠? 200만 원씩 부인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보 사후 관리예요. 10년 동안. 이 마이너스 유보 2,000만 원이 10년 동안 유보로 전환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는 감가사비로다가 300만 원을 잡았어요. 왜냐면 3,000만 원에 10년이니까. 근데 세법상은 1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유보 사후 관리예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죠. 이 문제는 최초에 마이너스 유보였어요. 내용연수가 10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얼마? 2,000만 원. 그럼 2,000만 원을 10년 나눠요. 그럼 얼마?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플러스 유보가 된다. 얘는 200만 원 증가. 200만 원 증가. 자, 이제 제가 모의고사 한번 내볼게요. 자, 모의고사 하면 다음처럼 해요. 신고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여기 600만 원 잡겠죠? 3,000만 원 오르면 600만 원. 그럼 유보 사후 관리면 얼마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400만 원씩 하면 되겠죠? 400만 원씩. 그럼 왜 400만 원이 되냐?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는 600만 원씩 상각했어요. 근데 세법상은 뭐냐? 1,000만 원을 갖다가 올해는 200만 원씩이죠? 400만 원씩 부인돼야 되죠. 그럼 걔를 어떻게 하면 되냐? 2,000만 원이고 얘를 5로 나누라고 5년으로. 유보 사후 관리 400만 원씩 조정해 주면 문제 쉽잖아 이렇게. 여기 18번 문제. 근데 처음 할 때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당해산 부인 중에서 고가 매입이에요. 고가 매입이 세무조정이 어려워요. 동시조정. 처음에 이거 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세무조정할 때. 이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
처음에 거의 이걸 외워요. 그리고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외웠는데 이게 당연한 걸로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을 3천만 원 잡았지만 세무상 자산은 1,0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자산을 줄인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다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값, 이 건물값으로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준다. 그죠? 그래 여기 배당이라고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세무 조정을 잘 로직을 봐두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고가 매입하면 동시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 유보 사후 관리. 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바뀌셔야 돼요. 몇 년 동안? 이 문제라면 10년. 이렇게. 여기 18번 중요해요. 18번. 유보 사후 관리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19번도 역시 좀 별표를 쳐도 19번도. 그리고 자, 19번은 요거는 좀 감안해서 보세요. 요거는 뭐냐? 자, 법인세율이 이 문제가 나올 당시는 여기 2억까지는 9%, 2억 초과는 19%라고요. 이렇게 2억 초과 200억까지 19%.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에도 써놨어요. 참고로 사실 참고가 아니고 뭐 별표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2026년 법인세율은 2억 원은 10%, 2억 초과는 2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보고 지금 시험 본다면 그 당시 세율로다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 이제 해설은 그냥 우리 2025년도에 나온 문제니까 2025년도로 이제 적용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자, 뭐냐면 세율 자체가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인 2025년도는 법인세율이 여기 나와 있는 2억까지는 9%, 2억 초과 200억까지 19%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요게 10%, 여기 20%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와 있지만 그 설명이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9%하고 19% 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 여기는 20%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원래는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참고해서. 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6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자체를 잘 보죠. 그림. 그림도 좀 잘 그리면 좋은데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얘는 6월 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12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2월 말 법인을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이 13기는 6개월이라고. 6개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1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6월 말 법인인데 그냥 귀찮아요. 그냥 12월 말로 남들 하는 대로 12월 말로 갈게요. 그럼 가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여기가 12기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원래는 13기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가야 되는데 바꿨잖아요. 6개월로 이렇게. 12월 말 법인으로. 그러니까 13기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14기, 15기서부터는 다음번에 1년짜리로 12월 말 법인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가 결론적으로 6개월이라고요. 여기 결론적으로 6개월이 된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뭐냐? 13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업연도에 과표가 2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에다 9% 하면 안 된다는. 왜냐면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분의 11을 내서 요걸 4억으로 환산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12분의 6을 곱하셔야 돼요. 이 4억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생님 여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2억 원을 이게 6개월치잖아요. 6분의 11을 곱하면 이게 뭐 1년치로 바꾸면 1년치로 하면 4억 원. 그럼 4억 원을 기준으로다가 계산하면 5,600만 원인데 거기다 다시 12분의 6을 곱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6개월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과표를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 보세요. 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제 과세 기간을 갖다가 하루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최저세율 되니까
이렇게. 그거 저 1년에 365번 법인세 신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너 6개월 냈어요. 그러면 과표를 1년치로 환산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에 2억이에요. 1년이면 4억. 그럼 4억이면 앞에 2억 원하고 뒤에 2억 원하고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그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5,600이고 이때 중요한 건 세율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보세요. 이건 안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여기가 10% 여기가 20%가 된다. 10% 20%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0% 쓰면 얼마? 여기 2천만 원. 그 다음에 추가 2억에다 20% 그럼 여기 4천만 원. 그럼 이게 얼마냐? 6천만 원이라고요. 거기다가 12분의 6을 곱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된다?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3천만 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요 당시 2025년도 당시에는 2,8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2,800. 질문하면 안 돼요? 선생님 3천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지금 하면 3천인데 여기 이렇게 하라고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준용해서 문제를 풀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준용해서 문제를 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이렇게 좀 바뀔 때.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가 막 개정되는 거랑 무관하게 많이 가고 사실은 법인세율이 막 매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해가 아주 엄청 특이하게 좀 바뀌었다. 2026년도가 특이하게 법인세율이 좀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러다가 또 뭐냐. 경기 막 안 좋고 그럼 또 내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또 내리고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요게 19번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4번 찍은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요거 10% 여기 20%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20번 보세요. 20번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런 뜻이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답부터 볼게요. 답은 2번인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각사는 속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기가 시험 문제 4개월. 일반 법인은 3개월이라고요. 근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하면 한 달을 늘렸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냐? 4개월이 된다는 뜻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뭐냐? 이제 3개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성실신고 막 일반 법인들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서 이제 성실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소득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실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는 일반적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실 사업자는 이제 6월 달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좀 쉬운 게 이거예요. 4번.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1개월이고 중소기업은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좀 이렇게 날짜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나오니까 그거 잘 보시고 3번도 좀 쉬워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보죠. 땡 틀렸죠.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예요. 반드시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번은 뭐냐.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 이렇게 모든 법인은 직전 3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아니죠. 당해 사업년도 그렇죠. 당해 이제 중간 예납 기간 있잖아요. 그때 실적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1년도, X2년도고 지금이 X2년도 그럼 여기가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8월 31일까지가 이제 중간 예납을 이제 신고합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 사업년도 실적의 절반을 내도 되고 또는 당해 여기 중간 예납 기간이 그죠?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 양쪽을 선택할 수 있다. 무조건 전년도의 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개인은 뭐냐? 무조건 전년도의 절반만큼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뭐예요?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를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중간 예납한 거를 이렇게 나중에 다시 정산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 여기 실적을 해도 되고 전년도에 낸 거의 절반 해도 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무튼 요게 20번. 그래서 여기 모든 법인은 직전 3 실적을 기준으로만 땡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해 사업년도 실적 있죠? 이렇게. 당해 중간 예납 기간 실적 이걸 가지고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간 예납에 대한 내용이 돼요.